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반지름을 갖는 원들을 하나의 객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각각의 객체들을 만들고자 했을 때 모든 원 객체들은 반지름이라는 속성을 지니면서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한다라는 공통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빵을 하나 빚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빵을 하나만 빚어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밀조밀 빵 반죽을 해서 손수 빵을 빚어서 먹으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모양의 빵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먹는다 라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빵들을 빚기 위해서 빵 틀을 가지고서 빵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같은 모양의 빵들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도 반지름 1인 원 객체와 반지름 10인 원 객체 혹은 그 밖의 다양한 원 객체들을 가지고서 둘레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한다라는 일을 수행을 하는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객체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정의하는 것 대신에 모든 객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속성과 행위들을 뽑아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현재 모든 원 객체들은 공통된 속성으로서 반지름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지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radius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 또 둘레를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라는 공통의 행위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함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런 이름의 변수를 통해서 반지름을 유지하고 이런 이름들의 함수들을 통해서 어떤 행위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정의해 볼 수 있고, 그 틀을 circle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바로 이 circle이라는 틀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양한 반지름 값을 갖는, 그리고 둘레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통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성되어질 객체들의 공통된 속성과 행위를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정의한 하나의 틀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클래스라는 것은 하나의 틀을 정의한 것뿐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실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앞서서 비유로 들었듯이 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빵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래스라는 하나의 틀을 정의를 하고, 이 정의되어진 틀을 통해서 공통된 속성과 행위들을 갖는 객체들을 생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속성에 대한 정보, 즉 객체에 대한 상태 정보를 담기 위한 부분과 메서드라고 해서 그 객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행위 정보들을 기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파이썬의 클래스에서는 데이터 속성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문이라는 것을 따로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저 값 할당을 통해서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클래스를 정의할 때에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메서드라는 것은 그 클래스 객체가 제공하는 하나의 기능들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함수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에요. 다만 일반 함수와 다른 점은 이 클래스라는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과, 반드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보통 self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매개 변수를 갖게 되어지고,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현재 메서드로 호출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메서드 안에서는 셀프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멤버, 특히 데이터 속성에 명료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현 부분들은 뒤에 가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클래스라는 개념과 객체라는 개념이 다소 조금 헷갈릴 수 있고 불분명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클래스라는 것은 일련의 객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이다 라고 했었죠.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들은 공통된 속성과 행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내가 만들 일련의 객체들이 지니는 속성과 행위들을 추상적으로 정의해 놓은 틀을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객체라는 것은 특정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구체적인 하나의 실내로서 같은 클래스로 만들어진 각각의 객체는 동일한 속성과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클래스라는 것은 빵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빵 틀에 비유해 볼 수 있고, 객체라는 것은 그 빵 틀로 만들어 놓은 빵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빵이지만 그 빵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 빵 틀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실제 문제를 처리할 대상은 객체이지만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정의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시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예제로 돌아와 봅시다. 임의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일을 객체지향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클 클래스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현재 서클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하되 그 안에 두 개의 메서드, 즉 둘레를 구하는 일과 넓이를 구하는 일을 담당할 메서드들을 정의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일반 함수와 다르게 메서드가 갖는 특징은 반드시 첫 번째 인자로 self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현재 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일단 둘레를 구한다 혹은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따라서 둘레는 2파이 r이라는 연산식을 통해서, 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는 연산식을 통해서 각각 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현재 구한 둘레나 넓이 값은 호출 측에서 그 값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메서드 안에서 계산되어진 결과를 호출 측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둘레를 구하는 책임과 넓이를 구하는 책임을 각각의 함수에게 분배해 주기는 했는데, 자, 문제는 반지름이라는 값은 어떻게 기술해 줘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좀 남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함수들은 각각의 둘레를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 라는 행위를 할 때마다 반지름에 대한 정보들을 따로 전달받도록 했었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현재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는 둘레를 구한다든가 넓이를 구한다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 정보인 반지름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별도로 반지름 정보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간단하고 또 명확한 사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너의 이름은 홍길동이야 라는 걸 알려주면서 너 이름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스스로 내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각자 자기의 이름을 표현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도 마찬가지로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이라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둘레를 구한다라든가 넓이를 구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이라는 의미로 이 구문은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self라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self.radius라는 표현은 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이라는 값을 가져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틀로서 클래스가 정의되었다라고 한다면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가지고서 우리는 객체를 생성하는 일을 수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파이썬에서의 객체 생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는데, 그저 클래스 이름 괄호괄호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고, 그 생성되어진 객체를 적절한 변수에다가 저장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파이썬의 모든 내용들은 객체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했었고, 따라서 파이썬의 모든 변수들은
하나의 객체에 대한 id 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자, 내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small이라는 변수와 big이라는 변수는 각각의 하나의 원 객체에 대한 id 값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에요. 다만 small이라는 변수에 담겨진 객체와 big이라는 변수에 담겨진 객체는 같은 circle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긴 했지만 서로 다른 객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small이라는 객체와 big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점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현재 small의 레디어스는 1이다, 또 big의 레디어스는 10이다 라는 식의 설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small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는 반지름 값이 1로, 또 big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는 반지름 값이 10으로 설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서클 클래스를 정의한 후에 small이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big이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circle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저장을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저 클래스를 정의한다든가 객체를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객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생성된 객체를 가지고서 어떤 동작들을 수행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small이라는 객체와 big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구문을 일단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서 실행해 주게 되어지면, 자,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오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attribute라는 오류가 발생되어지면서 현재 circle이라는 객체에는 radius라는 속성이 없다라는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소린가 라고 해서 코드를 다시 살펴봤더니 이 circle이라는 클래스 안에서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radius 속성 값을 이용해서 둘레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어디에서도 radius라는 변수를 정의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파이썬에서 변수 생성은 별도의 선언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값 할당을 통해서 변수를 생성해 준다라고 했었고, 이 소스 코드 어디에서도 radius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해 주는 일을 해주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앞서서 봤던 데이터 속성에서처럼 circle이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radius는 1이라는 값을 선언을 해봅시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small이라는 객체도 big이라는 객체도 모두 다 반지름이 1로 설정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어질 것이에요. 저장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수행되어진 결과를 보면 이제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는 3.14이다 라고 해서 현재 small도 big도 radius라는 속성 값을 얻어왔을 때에는 1이라는 값을 얻어오게 되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넓이를 구해라 라는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는 반지름 1에 대한 넓이가 구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현재 small이라는 원 객체는 반지름이 1이 맞지만 big이라는 원 객체는 반지름을 10으로 설정했었잖아요. 자, 다만 이렇게 circle이라는 클래스 안에 데이터 속성으로 값을 지정해 주게 되어지면 이 속성은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객체가 동일하게 갖게 되어지는 그런 변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객체마다 따로따로 유지할 데이터 속성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 밑에다가 작성을 해봅시다. small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반지름을 1로 설정해라. 또 big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반지름을 10으로 설정해라 라는 형태로 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장하고 실행해 주게 되어지면 이제는 반지름 1인 원에 대한 넓이와 반지름 10인 원에 대한 넓이가 각각 계산되어져서 출력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틀로서 circle이라는 클래스는 현재 반지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서 둘레와 넓이를 구한다라는 공통의 속성과 행위를 지정해주고 있고,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객체를 통해서 각각의 속성 값을 서로 다르게 지정해주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반지름과 넓이 혹은 둘레라는 것을 small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혹은 big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일관되고 명료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그림에서 보면 small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는 반지름 1인 원 객체를 나타낸다라고 했었고, big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것은 반지름 10인 원 객체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두 객체는 서로 다른 반지름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반지름이라는 속성 값은 별도의 저장 공간을 할애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두 원 객체가 둘레를 구한다라든가 넓이를 구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공통된 행위인 거잖아요. small이라는 객체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나 big이라는 객체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나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데이터 속성은 별도의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지지만 각 객체가 해줘야 될 행위들은 공통된 처리 과정들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마다 똑같은 코드 영역들을 따로따로 유지하는 것 대신에 하나의 코드 부분들을 각 객체가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내부 구조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라 라는 행위가 수행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getArea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이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값으로 전달하게 되어져서 똑같은 getArea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었다 하더라도 small점이라고 했는지 혹은 big점이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이 self라는 값으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small.getArea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값이 getArea라는 함수에게 전달되어지는 데 반해서 big.getArea라고 한다면 이 값이 getArea라는 함수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똑같은 getArea라는 함수가 호출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현재 필요한 반지름 값을 얻기 위해서 self.radius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내가 매개 변수 셀프로 전달받은 반지름 값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파이썬의 메서드들은 반드시 첫 번째 인자로 self라는 매개 변수를 갖고 이 값은 사용자가 메서드를 호출할 때 명시적으로 어떤 값을 넘겨줄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현재 메서드로 호출한 객체에 대한 참조값이 전달되어져서 결과적으로 그 self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 현재 이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다른 멤버, 특히 데이터 속성에 명시적으로 접근을 할 때 사용되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